58강 수업은요, 245페이지 1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번, KS 제도에서 규정한 리벳 조인트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리벳은 이렇게 보통 두 개의 철판 같은 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둥근 머리라든지 접시 머리라든지 이런 그 머리가 있는 걸 거기에 꽂아가지고 때려서 단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겹쳐버리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겹쳐 맞춤이라고도 합니다. 자, 리벳, 강철판 및 형광 등의 금속 재료를 영구적으로 결합하는데 사용하는 막대기 그런 용접입니다. 영구적으로 결합하는데 사용된 막대 모양의 기계 요소인데요. 요즘 이제 용접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이 리벳은 아무래도 용접보다는 그 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 갈수록 아마 용접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이제 리벳에는 이렇게 6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벳 이음에는 여기에 한 줄, 일열 겹이음, 여기에 이제 1열 겹이음이고 2열 겹이음도 있고 1열 이제 맞대기 이음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을 이 녹화하는 옆에다 두었다면 또 전화가 울리고 해서 저 멀리 좀 갖다 두고 왔습니다. 19번. 기계 요소에서 미터 가는 나사로 호칭지름 20mm, 피치 1mm인 나사 기호 표시로 옳은 것은 아마 앞 시간에 이렇게 나사 표시 기호가 있었을 겁니다. 미터 나사는 가는 나사하고 보통 나사가 있는데 전부 다 M으로 표시하고요. 자, 여기에 지름은 20이고 피치는 1mm입니다. 그래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앞부분을 한번 보고 그 나사 호칭 지름하고 그걸 참고를 하세요. 21번 물체 실제 길이 500mm를 척도 1대5라는 것은 그 종이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5분의 1로 줄여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mm를 1대5라는 것은 100으로 100mm를 꺾고 거기에다가 표시는 500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500이 실제 길이입니다. 연삭 가공법 중 센터리스 하니까 CL 되겠네요. 센터가 없는. 연삭은 그라인딩 G니까 요거는 GCL입니다. 요것도 앞부분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별다른 설명은 여기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246페이지 KS 제도에서 구상흑연주철, 이것도 참 많이 나왔죠. GCD고 BMC는 블랙이니까 흑심 가단주철이고 PMC는 펄라이트 가단주철입니다. WMC는 백심 가단주철이 되겠습니다. 단면도 도시할 때 길이 방향 절단으로 도시할 수 있는 부품은 여기에 볼트나 기어, 이 바퀴암 이런 것들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할 수 없고 풀리, 보스 같은 거는 절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절단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리브, 바퀴암, 기어, 이 축, 그 다음에 핀, 홀, 볼트, 너트, 와셔, 작은 나사, 키, 강구, 원통, 롤러 이런 것들은 절단하여 도시할 수 없는 부품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주시고, 이제 또 별도로 또 해놓은 도면 치수기 보조기호에서 T는 thickness 두께고 SI는 sphere radius 구 반지름이고 phi는 지름을 나타낸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자, 25번 제도 도면의 치수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내었습니다. 같은 도면에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는 각 품 번호 옆에 사용된 척도를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품 여러 개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 여기에 척도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냥 표제란이 없을 때는 척도 기록, 생략에도 무반, 표제란이 없을 때는 제도 부분에 이제 척도를 기록해 줘야 되겠지요. 척도는 도면 오른쪽 아래의 표제란에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척도에서는 1대2는 축척입니다. 축척이라는 것을 줄여서 그리는 거고 2분의 1은 배척입니다. 늘려서 그리는 겁니다. 보통은 제도할 때 배척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축척으로 많이 이제 표시를 합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 중 다듬질 약호 나타내는 것은 다듬질은 파일입니다. 줄 다듬질인데 이 끝마무리이기 때문에 피니쉬를 하나 더 붙여서 FF입니다. 리머도 끝마무리니까 FR이고 스크레이퍼도 FS가 됩니다. 자, GH는 호닝 GH고 G는 그라인딩입니다. 자, 27번 치수 숫자와 같이 사용할 때 구반지름 치수 나타내는 경우는 조금 전에 됐죠. sphere radius 해가지고 SR이고요. 두께는 T, thickness, 직경 D는 diameter, 못따기 C는 chamfer 이렇게 됩니다. 자, 247페이지. 자, 한번 펼쳐봅시다. 29번 전기로 맨 밑부분에 고철을 쌓아가 녹이면 그 일시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기로뿐만 아니라 고로나 이런 데도 맨 밑에 그 쇠물이 녹아가 쌓이는 곳을 노상이라고 합니다. 31번 전기로 산화기 반응으로 제거 가능한 원소에 해당하는 금속은 요것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자, 전기로 산화기 강력에서 원소는 SiMnCrPC입니다. 전로 같으면 여기 이제 S도 있는데 S는 환원기합니다. 전기로 여기에 다르고 고철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고철에는 특수광, 합금광 같은 데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로 산화기에는 크롬도 이제 슬랙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망간도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있는 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iMnCrPC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주시고, 아마 제가 그 출제는 안 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실기시험 칠 때 전기로 산화기 강력에서 원소 반응하는 순서 5가지를 적어보라면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겁니다. 33번 전로에서 주원료 장입할 때 용선보다 고철을 먼저 장입하는 안전상 가장 적합한 이유는 이게 뭐냐면은 용선을 먼저 넣고 고철을 넣으면 튀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을 먼저 장입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 알아들었고 특수제강 조업 공정 계율을 3가지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요 실기시험에 정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 블로우 개념이 뭐냐? 산소 압력을 낮춥니다. 산소 압력을 낮춘다는 건 렌스 높이를 평면보다 높여서 조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소 줄여 조업하고 탈탄보다 요거는 탈인이 주 목적입니다. 자, 소프트 블로우는 렌스를 높인 조업이 맞죠? 렌스 높인 조업입니다. 산소량이 자연히 적게 들어갑니다. 산소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산화물과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규소 같은 거.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탈인이 주 목적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3가지 특징이 되고요. 하드 블로우는 반대로 산소 압력을 높이고 렌스 높이를 낮추어서 탕면에 가깝게 해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조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압력을 높이고 탈탄 반응을 이거는 촉진합니다. 그래서 탈탄 반응을 촉진하다 보니까 여기 산소를 많이 쓰니까 산화철,
산화철이 여기 이제 줄어듭니다. 산화철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산소가 어디 탄소와 탈탄 반응을 해서 이제 슬랙으로 가는 산화철 억제가 됩니다. 캐치 카본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대로 쓰는데 쉽게 말하면 탄소를 취입해 주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절로 제강조업 하면은요, 이제 산소를 불어넣으면 탈탄이 많이 되어 버리는데, 이제 캐치 카본은 뭐냐면은 실현 시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이제 정렬합니다. 단축하다 보면 실현 산소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노외 정렬이 요즘 있거든요. 2차 정렬이 있으니까 이걸 좀 줄여가자. 그 다음에 철분 재화 손실의 감소가 되면 슬래그 손실이 감소되고, 강중 산소 용해를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산소가 전로에 풀어넣어서 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게 충분히 이제 탈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산소가 또 강중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재물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또 탈인 반응이 불충분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요즘 노외 정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줄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캐치 카본을 해줘야 됩니다. 탄소를 이제 정렬할 때는 탄소를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특수 제강 조업 공정 세 가지를 여기서 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실기 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요걸 수시로 한 번씩 봐주세요. 자, 248페이지입니다. 산화광. 산화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에서는 적철광 Fe2.3가 산화광이죠. 납은 PbO, 텅스텐 WO3. 산화광 환원하여 금속으로 고자할 때 사용하는 환원제와 거리가 아주 먼 것은, 산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환원제와 거리가 먼 것은 탄소, 수소, 일산화탄소 이런 건데, 질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불활성 기체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환원제는 CO 뿐만 아니라 CH3, CO, 그 다음에 플러스 H2 주로 사용합니다. CO2와 O2 혼합가스도 사용되긴 하는데 이 질소가 단독으로 그렇게 많이 안 쓰입니다. CH3는 여기에서 탄화수소고 CH4는 메탄입니다. 자, 37번. 고주파 유도로에서 염기성 내화물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는 MgO, CaO 이런 것들이 염기성 성분입니다. 내화물은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분류하는데 요즘 염기성 내화물을 많이 씁니다. 염기성 내화물에는 마그네시아질, 이런 마그네시아 크롬질, 돌로마이트에도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돌로마이트질 내화물 등이 있습니다. 염기성 내화물은 고온에서도 염기성의 슬래그에는 안정합니다. 반면 산성 슬래그와는 반응하여 녹능점이 낳는 물질을 만들긴 합니다. 침식되기 쉬우므로 산성 내화물 슬래그와 접촉하는 것은 피해줘야 됩니다. 자, 39번. 강계에서 발생하는 비금속 개재물 생성 원인이 아닌 것은, 비금속 개재물은 내화물의 용식과 기계적 혼합으로 생깁니다. 맞습니다. 내화물이 떨어져 나가고 기계적으로 이래 혼합을 하면, 이제 교반을 하면은 이 기계적인 교반을 하면 내화물하고 반응을 하죠. 이걸 기계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화물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이런 거는 기계적 혼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각 내부에서 비금속 개재물을 생성합니다. 공기 중 질소의 혼입 때문에 생긴다는데, 여기서 지금 강계할 때 공기 중 질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용광이 공기에 의한 산화로 생깁니다. 공기에 의한 산화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소나 이런 거하고. 근데 질소는 그렇게 해서
혼입이 돼서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불활성 기체로 쓰기 때문에. 여러 반응에 의한 반응 생성물로 생긴다. 맞습니다. 비금속 계제물을 우리 N으로 표시하죠. Non-metallic inclusion입니다. 철강 내에 계제하는 고형체 비금속성 불순물입니다. 고형체는 고체 상태의 형태입니다. 고형체 내입니다. 내부 결합입니다. 고형체 내에 계제하는 고형체 비금속성 불순물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철, 망간, SiP 등 합금원소 요것들의 합금원소 산화물, 요거 결국 합금원소 산화물, 유화물, 규산염 등이 쉽게 말하면은 내화물입니다. 자, 비금속 계제물은 응력 집중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비금속 계제물에 의한 나쁜 영향 두 가지를 쓰라면 뭐냐면은 응력 집중의 원인인데, 그럼 그쪽에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고 피로 한계를, 하수위 높지 않지만은 계속 사용하는 재료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 한계를 떨어뜨린다. 필요 한계를 저한다는 것은 조금만 사용해도 부러지거나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용 가스 용기의 외부 도식 표시한 것 중에서 잘못 연결한 것은 산소통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통은 뭐냐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 산소통은 녹색입니다. 그 다음에 액화암모니아는 흰색입니다. 흰색. 액화암모니아 흰색. 액화염소는 뭐냐면 갈색입니다. 요거 이제 한 번만에 당장은 못하겠죠. 수소는 여기에 청색인데, 수소는 뭐냐면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수소는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틀렸지요.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는 밝은 회색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아세틸렌, 이 용접할 때, 산소 용접할 때 아세틸렌을 쓰는데, 아세틸렌은 황색입니다. 황색. 그 밖의 가스는, 대부분의 가스는 회색이 많습니다. 자, 요런 거, 이런 것도 어떤데 이건 실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걸 잘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249페이지, 제41번 제강조업에서 나타나기 쉬운 슬로핑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슬로핑입니다. 자, 용선 배합률이 높을 때, 고철보다도 용선 배합률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불순물이 많습니다. 불순물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슬래그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슬래그가 많을 때 위로 넘쳐서 이제 슬로핑 현상이 납니다. 장입량 과다할 때, 그러니까 당면이 적정한 당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이거는 슬래그 안 많더라도 넘치겠죠. 그 다음에 형석을 다량 사용하는 거. 형석을 다량 사용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타랑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슬래그가 막 부글부글 부풀어 끓어오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넘치는 거. 슬래그 점성이 첨가. 슬래그가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으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초에 같은 때 스피팅으로 튀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CO 가스 같은 거는 이제 가스로 나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슬래그가 위를 덮어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걸어서 이제 슬로핑 가시합니다. 규소 성분이 과다할 때, 규소 성분이 과다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석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해 가지고 또 이게 이제 슬래그로 제거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넘쳐납니다. 그럼 슬로핑 방지 대책은요, 실현 초기에는 산소 압력을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튀어나가고, 실현 초기에는 산소 압력을 증가한다. 실현 초기에 또 빨리 해버리니까 산소 압력을 증가하면 실현 초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SI도 제거되지만 7년 초기부터 탈탄이 촉진되니까 원래 중기에 많이 되지만 이렇게 7년 초기 하드 블로우를 해보면 탈탄도 촉진이 됩니다. 이 탈탄은 뭐냐면 시어가스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7년 중기에는 이제 이 탈탄 반응 속도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7년 중기에는 이게 거품처럼 돼가지고 이제 7년 중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슬래그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표면에. 근데 탈탄 반응을 좀 조절해 줘야 됩니다. 슬래그 이제 그때는 7년 중기에 이런 게 나타나면은 탈탄 반응 속도를 조절하고 슬래그 진정제를 투입합니다. 진정제.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면 뭐냐면 슬래그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고 유동성이 좋으면은 이게 또 이제 넘치겠죠. 그래서 이걸 유동성을 조금 조절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한번 봅시다. 당장 가가 틀린 것이 용선 배합률이 낮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적게 용선 배합률이 낮다는 것은 고철을 조금 많이 넣은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슬로핑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논의 슬래그 혼인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 맞죠? 슬래그 배제를 충분히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현상은 논의 용적에 비해 장입량 과다할 때 발생한다. 요런 다 맞습니다. 41번 같은 거 요런 거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고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왜 조금 어렵나? 슬로핑하고 스피팅이 좀 반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스피팅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뭐냐면은 그 슬래그를 조금 빨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슬래그를 또 거기에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하드 블로우라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슬래그가 만들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곧 중기로 가서 이 슬래그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 넘쳐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슬로핑하고 스피팅은. 자, 43번. 조개조업에서 상주법으로 관계 제조할 때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주법은 위에서 부어버리기 때문에 관계 표면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내화물에 의한 개제물은 적고 주형 정비 작업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에 아주 적합 합니다. 상주법 적용할 때 스플래시가 관계 표면에서 발생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재해율 중에서 강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도율은 총 근로 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을 곱한 겁니다. 자, 브레이크아웃 발생 대책. 브레이크아웃 발생하고 대책입니다. 완전히 이제 표면이 단단하지 않은데 이걸 고속주의 빨리 뽑아내면 주형하단 빠져나온 주형 응고셀 두께가 감소할 때 터져버립니다. 브레이크아웃입니다. 고속 주조할 때 이렇고 장주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지 대책은 뭐냐면 그 주형이 밑으로 기니 장주형. 그 다음에 거기에 쿨링 플레이트 냉각판, 쿨링 그리드 등을 사용하고 응고셀 면으로 지지한 후 충분한 두께를 만들 때 브레이크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부분은 발생이고 뒷부분은 대책입니다. 요거는 실기시험에서도 꼭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8강 수업을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